저희는 토네이도 패밀리라는 책이고요. 그 토네이도 패밀리의 만화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엄청 성격이 샤이하셔서 가면을 쓰신 건가요? 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는 이제 좀 특이하게 부표에 나오는 편인데 사실 저희보다 특이하게 나오시는 분들 저희 처음 봐요. 저희가 지금 부표 세 번째인데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시게 됐는지 조금 궁금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표를 나오셨으니까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는 팀이라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점점 페어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페어에는 좀 더 저희 캐릭터들을 알리고 저희 만화책도 더 앞으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더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가지고 계신 목표를 이번 광명부표에서 잘 채워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부스인 나야 시모인 부스인데 이제 제가 여기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하고서 멈추는 거를 이제 뒤에 있는 좋은 삶을 만들기 네네. 라는 그 종이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글자에 아웃라인이 정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사실 저는 그냥 처음에는 음소오든가라고 순간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아웃라인만 글씨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디자인을 하게 되셨는지 아니면 저 디자인을 갖고 있는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약간의 추구미 같은 건 뭔지 같은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책은 제목이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만들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미술치료사로 일을 했어가지고 이제 좋은 삶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미술 주제로 이제 만들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여가지고 약간 횡설수설하네요. 그래서 이제 좋은 삶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해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뭐 저녁 루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종이 접기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기획을 해서 이 아웃라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르고 이제 접고 이런 선을 표현하려고 만든 거예요. 미술 치료했던 경험을 베이스로 만드신 책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술 치료에서 들어가는 행위적인 부분을 글자의 아웃라인만 살려서 표현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뭐 자리고, 그리고 붙이고 이런 게 다 선으로만 설명이 되는 네, 부분이니까요, 맞아요. 미술은. 네. 어쨌든 이제 미술 치료는 제가 이제 앞에서 가이드를 할 수 있고 한데 책이라는 거는 이제 혼자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내 드리려고 이제 점선이나 실선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삶에 대한 욕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모두가 사실 미술 치료 같은 걸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네. 이제 광명 아트북표에서 목표 같은 게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제가 굉장한 내향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만든 것들을 많이 소개하고 이런 좋은 삶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걸 알고 있으니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걸 소개를 좀 잘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30번에 있는 이름 서재고 네.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여기 좀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12년 중 여행 중 만난 사람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은 자기 전공 쪽으로 주제를 받을 생각을 하는 편인데 제가 국어 국문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단어 정의하는 걸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서 어쩌다가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그러니까 여행지에 만난 사람이 아무래도 미리 알던 사람이 아니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다가 물어보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책이 됐는지 같은 게 조금 궁금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12년 전, 지금은 이제 13년 전인데 13년 전에 대학생이었고요. 대학생 때 사랑이 저의 키워드라 한참 궁금하던 때였고, 이제 여행을 길게 갔어요. 2달 정도 길게 유럽으로 여행을 가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사랑은 되게 보편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다 각자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물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가는 사람 길 가다가 궁금한 사람들한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손글씨로 적고 필름으로 또 사진을 촬영해서 모아두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국문과 나왔는데 국문과 나오고 저는 이제 출판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뭘 놀고 있다가 그 옛날 기억을 꺼내가지고 자료를 찾다 보니 제가 책 만들려고 만들어놨던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책입니다. 네, 그때는 막 이거 진짜 내가 꼭 책으로 낸다 이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때 재밌는 기록이다? 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취업하고 네. 인생 풍파로 인하여 약간 미뤄뒀다가 그렇죠. 남의 이야기를 계속 책으로 만드는 일을 하다가 내 얘기는 뭐가 있을까 따져다 보니 이제 이 책을 만들게 됐어요. 사랑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 게 사실 뭐 예를 들어 정 이러면 한국인들한테는 되게 그쵸. 프렌들리한 주제인데 유럽인들한테 일단 정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돼서 좀 길어지잖아요. 그쵸. 사랑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보편적이어서 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13년 정도 됐잖아요. 네. 15년 정도를 꽉 채워서 네. 다시 한번 유럽에 2달을 갈 수 있다면 그때는 어떤 단어를 가져가고 싶으세요? 일단 사랑은 안 돼요. 사랑은 안 되나요? 그것도 안 돼요. 사랑은 안 되고 제가 지금 52년 텀 동안 아기를 둘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 엄마이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좀 꽂혀있는 단어는 엄마거든요. 근데 엄마는 또 모두에게 있는 거니까 네, 엄마에 대해서 한번 수집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엄마를 주제로 한 낯선 사람에 대한 책도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43번 부스 그루이고요. 네, 되게 귀여운 야채 친구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야채가 이제 컨셉트인 거죠? 네, 야채 맞습니다. 컨셉트를 어떻게 잡게 되셨나요? 사실은 처음에 그 귀여운 거를 그리고 싶었는데 낙서로 시작했다가 이거를 제품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캐릭터 하나씩 더 만들면서 약간 과일 농장이나 야채 농장이나 그런 것들로 컨셉을 확대화시켰습니다. 그럼 누가 첫째예요, 얘네 중에? 사과입니다. 사과가 첫째인가요? 네. 사과를 그릴 때 특히 의식하신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약간 무의식 중에 그린 거라. 그냥 귀여우면 됐다? 네, 약간, 그리고 약간 시그니처가 이 표정이거든요. 애들이 다. 네. 그러네요. 네. 뭔가 루꼴라 같은 애도 네. 토마토도 그렇고 다 약간 묘하게 너는 좀 다르다. 양파는 좀 다르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왜 이 표정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 의미가 있나요? 네, 되게 자신감 있는 표정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되게 내가 최고다라는 그 문장과 함께 사과를 그린 거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네. 쭈르하는 얼굴 같은 네, 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과로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베지터블 유니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네. 베지터블 유니버스의 다음 멤버를 데리고 온다면 누가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다음 책을 낼까 생각 중인데 그게 양파로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왜 우는지 그런 컨셉으로 책을 낼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에 책 속의 책으로 그렁그렁 판다라는 게 나와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아이미누프가 가지고 있는 그 퍼스널한 네. 컨셉트랑 같이 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광명 아트북페어 와서 목표가 있다면? 많은 셀러분들과 약간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일단 하나는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사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59번 부스인 두 번째 태제이고, 네, 저는 약간 일본 문화에 좀 익숙한 사람이라서 태제라는 거 약간 세계 같은 느낌?
네.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두 번째 태자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요? 아, 저희는 그 사회과학 출판사라서 좀 이렇게 인문 사회과학 관련해서 내용들을 펴내려고 하는데 약간 좀 진보적인 내용하고 급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사상가 중에 마르크스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태제 중에 두 번째 태제를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무차원적인 이름이었네요. 이제 제가 여기를 지나가다가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보적인 상황을 가면 이제 가자 팔레스타인 같은 관계와 같이 지어낸 것들이나 이제 제가 사실 제일 관심 있었던 엉망인 여성 해방론이라고 적혀있는 책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어쩌다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사실 사회과학 도서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안전하다고 할까요? 좀 더 대규모로 할 수 있을, 좀 더 잘 팔리는 책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좀 안전한 주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이너한 주제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주제에 어떤 끌림이나 이런 게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우선은 팔레스타인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좀 편향된 시선 혹은 정보들이 국내에 많이 유통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소리라던가 그곳의 현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소개하고자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뭐 생명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책은 다나카 미스라는 일본의 우먼 리브 운동이라는 운동을 진행했던 70년대 그 사람의 어떤 일종의 자서전이기도 하고 자신의 주장을 담은 책인데요. 좀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하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좀 자신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내면서 사회 부조리뿐만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부조리성까지도 같이 드러내주는 책이기 때문에 상당한 울림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솔직하고 그런 거침없는 목소리가 그냥 사람들이 정보가 없이 접했을 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마이너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너한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책들도 좀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책이 하는 출판사가 없다면은 좀 두 번째 태제에서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출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목표가 언제나 굉장히 특이한 책을 봤을 때 우리 책인가 하고서 들었는데 우리 책이 아닌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만큼 이야기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만약에 뭐 돈이고 시간이고 다 거슬러서 하나의 주제를 반드시 취재해서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주제를 내고 싶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인문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국내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책들을 아직 소개되지 않은 게 많아서 여러 가지 좀 소개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사회과학적 시선을 네네. 사람들이 갖게 하는 데 목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광명국회에서도 그런 거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